윤지는 현관문에 키를 가져다 댔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놓고 간지 꽤 지났는데도 그녀는 택배기사가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한쪽 귀를 바짝 붙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윤지는 그제야 마스크를 얼굴에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슬리퍼를 신고 문을 빼꼼 열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 5층 복도는 조용했다. 문 바로 옆에 택배기사가 놓고 간 박스가 놓여 있었다. 다리를 뻗어 대충 택배를 안으로 가져온 윤지는 문을 닫은 뒤 얼른 계단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간 윤지는 연신 쫓기듯이 뒤를 살피고선 얼른 계단을 뛰다시피 내려갔다. 그러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하마터면 계단 아래를 대굴대굴 구를 뻔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발목을 삐었는지 통증이 일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윤지는 다시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빌라 현관을 빠져나갔다. 오후 4시였지만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인지 밖은 어두컴컴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의 바깥 공기를 잠시 들이켠 윤지는 멀지 않은 편의점까지 쏜살같이 달렸다. 아니 쏜살같이 달리고 싶었지만 방금 삔 다리가 불편해 절뚝거리며 빠르게 뛰었다. 최근에 의뢰받은 일을 마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인지 택배로 미리 배달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편의점에서 살 품목은 라면과 김밥, 캔 맥주, 아이스크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리대. 라면과 김밥, 캔 맥주는 생리대를 사기 위해 겉절이처럼 필요한 물건이었다. 야구 모자를 썼는데도 그 위로 후드까지 뒤집어 쓴 윤진이 얼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편의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주 가끔 오는 편의점이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사고 나갈 생각에 윤지는 물건들의 모든 위치를 다 외우고 있었다. 빛의 속도로 필요한 물건을 조그만 바구니에 담은 윤진이 얼른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렸다. 20대 초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는 동안 윤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아르바이트생이 단말기에 카드를 읽히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객님,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요. 네? 아, 죄송해요. 다급해진 윤진이 지갑을 열었다. 다행히 지갑 안에 만원권 2장이 있었다. 돈을 건네려다 말고 윤진은 계산대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다. 21,000원. 결국 윤진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집어 조용히 냉동고 안에 다시 집어넣었다. 아르바이트생이 500원과 함께 윤진이 고른 물건을 봉지에 담아주었다. 편의점 로고가 찍힌 봉지를 건네받자마자 윤진은 재빨리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창피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친구 희연에게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통장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밖에 나와 물건을 구입한 게 무척 오랜만이었다. 편의점을 막 나서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잠깐 비를 피해갈까 아니면 그냥 빌라까지 비를 맞고 달릴까 고민했다. 후드까지 뒤집어서 쓰니 그냥 미친 척하고 달리면 될 것 같았다. 아까 삔 오른쪽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굵어진 핏줄기를 맞으며 윤진이 빠르게 뛰어갈 때였다.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의 덮개가 찢어지는 바람에 윤진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제대로 쓰러져 온몸이 욱신거렸다. 무릎이 까였는지 무릎과 바닥을 짚은 오른손이 쓰라렸다. 누가 볼까? 창피해 얼른 자리에 일어선 윤지는 그제야 비닐봉지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간 걸 확인했다. 윤지는 손을 뻗어 밖으로 이탈한 물건을 재빨리 챙겨 비닐봉지 안에 넣었다. 창피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그나마 그녀의 앞쪽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느낌상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창피해서 빠르게 걸었다. 슬리퍼 한 짝이 사라져 한쪽은 맨발이었지만 지금은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빠르게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저기요. 남자 목소리였다. 굵은 저음이 듣기에 좋았다. 가까이서 부른 걸 보니 분명 저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윤지는 무시하고서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기다란 팔 하나가 쓱 그녀의 앞에 보였다. 섬세하고 예쁜 손이었지만 그 크기나 손등에 돋아난 핏줄이 남자의 손이었다. 그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 윤지는 남자의 손에 들린 물건이 생리대라는 것도 몰랐다. 포장에 그려진 하얀 날개를 보자 그제야
남자의 손에 들린 물건이 생리대라는 걸 알았다. 이걸 떨어뜨렸어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손에 들린 생리대를 낚아채듯 가져간 윤진이 남자에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고선 그 길로 미친 여자처럼 빌라를 향해 뛰었다. 창피해도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다. 마치 입고 있는 옷이 다 벗겨진 것처럼 창피했다. 빌라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뛰었다. 빌라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윤지는 하나밖에 없던 슬리퍼마저 사라진 걸 알았다. 윤지는 얼른 엘리베이터로 가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은 윤지는 얼른 닫힌 버튼과 함께 5층을 꾹 눌렀다. 비를 흠뻑 맞은 그녀의 몸에서 뚝뚝 물이 떨어져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내려다보니 바닥에 떨어진 물 색깔이 주홍빛이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나고 있었다. 윤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루였다. 몇 군데 출판사에 포트폴리오를 넣었는데 자신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메일을 몇 시간 전에 받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로 약속이라도 했는지 거절 메일이 순차적으로 왔다. 2달만 쓰고 주겠다며 돈을 빌려간 희연의 전화는 오늘 오전부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되었다. 모처럼 나간 외출에 무릎은 까지고 카드 잔액이 없어 창피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낯선 남자 앞에서 자빠지기까지 했다. 게다가 비까지 홀딱 맞고 슬리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슨 하루가 이래?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는 하루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윤지는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맨발이라 그런지 복도 대리석 바닥에 발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비록 재수 없는 하루였지만 따뜻한 라면을 끓여 먹고 맥주 한 캔 마시면 그래도 기분이 괜찮을 것 같았다. 문 앞에 선 윤지는 그 생각을 하며 도어록에 네 자릿수 번호를 누르고 별표를 눌렀다. 띠리릭 하고 문이 열려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윤지는 고개를 갸웃하고선 문손잡이를 당겼지만 잠겨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잘못 눌렀나? 아니, 남의 집인가? 호수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집이 맞았다.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던 윤지는 그제야 키패드에 불빛도 안 보이고 소리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뭐지? 왜 이래? 문득 머릿속에 얼마 전에 보았던 동영상이 떠올랐다. 현관문 도어록에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으면 문이 잠긴 채로 열리지 않는다고?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었다. 갑자기 패닉이 되었다. 당장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녀의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패닉에 빠지자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그녀 주위에 없었다.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희연은 그녀의 돈을 빌려서 잠적했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는 핸드폰을 집 안에 두고 나왔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렇게 얼마쯤 서 있었을까? 누군가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윤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남자는 옆집에 사는 남자였다. 몇 번 우연히 마주친 적 있는 남자였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녀에게 생리대를 건네주던 그 남자와 같은 옷이었다. 오늘은 진짜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생각하며 윤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다. 나지막하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으로 흘러들었다. 집에 안 들어갑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말에 가슴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울컥하고 솟구쳤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애써 누르며 윤진이 입을 열었다. 문이 안 열려서요. 건전지가 방전된 것 같아요. 그가 귀찮은 표정을 하고서 윤진을 아래 위로 후었다. 그러고선 무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열쇠 수리하는 사람 불러요. 아니면 관리실에 연락하거나. 오늘 휴일이라 관리실에 사람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다 말고 남자가 돌아보았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렇게 말하고선 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윤지는 그가 나올 때까지 벽에 기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이상하게 심장이 제 박자를 잃은 것처럼 뛰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옆집 남자에게서 위로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서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거나. 윤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친 남자의 현관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편집장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이번에 제 작품 보셨죠? 다들 분위기가 그 작품이랑 안 맞습니다. 마이너스 작가님, 우리가 15명이나 추려서 보냈는데 다 싫다고 하시면 진짜 다들 어급 작가입니다. 작가님이 검색해봐도 아시겠지만 그 바닥에서 유명한 작가님들이세요. 현지인 편집장의 말에 수혁은 고개를 휘 내저으며 말했다. 편집장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름 있는 작가, 네임드, 이런 작가가 아니라 제 작품 분위기에 어울리는 작가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진짜 그 중에는 없나요? 네, 완전 없습니다. 마이너스 그럼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위기 맞는 작가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작가님도 포트폴리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죠. 이게 한 번 보는 거랑 또 두세 번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일단 이름 없는 작가라도 상관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 보내보세요. 마이너스 그래도 작가님, 이왕이면 네임드랑 작업하시는 게. 수혁이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냥 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수혁은 전화를 끊었다. 최근에 그가 작업한 웹소설 출간을 앞두고 표지와 사파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하는 중이었다. 앞부분 프롤로그와 중간중간 사파까지 일러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그의 작품 분위기와 잘 맞는 작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출판사에서 함께 작업하는 일러스트레이터 15명의 포트폴리오를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앞에 놓인 커피 한 잔을 들이켜던 수혁은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며칠 전에 키보드를 주문했는데 오늘 도착한다고 했었다.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 1시간 전에 벌써 배송이 되었다며 택배기사의 메시지가 보였다.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연 수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1시간 전에 보냈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포트폴리오를 보느라 배송 문자를 받고도 확인을 못했었다. 고개를 갸웃거린 그는 곧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넣었다.